입가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드릴 질문은 입가주름인데 저도 나이 들수록 입가주름이 깊어지던데 이게 엄청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입가주름. 아무래도 입가주름이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게 돼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홈케어나 피부과에서 하는 방법으로 입가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있어요. 오늘은 한번 그 주제로 가봅시다. 입가주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원장님,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입가주름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젊은데도 입가주름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던데 입가주름은 왜 생기는 거예요? 입가주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첫 번째는 노화를 들 수 있어요. 입 주변 주름은 노화로 인해 깊어져요. 나이 들면 피부와 지방을 지탱하는 유지인대가 느슨해집니다. 이에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지며 볼살이 아래로 처져 팔자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다이어트로 오는 살 처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피부를 받치고 있는 지방층과 수분이 빠지게 되고 이때 진피 속 콜라겐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을 빨리 많이 빼면 지방층의 감소 속도를 피부 탄력이 따라가지 못해서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늘어지면서 잔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입가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되도록 입가주름이 생길 수 있는 습관 등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가주름을 유발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평소 입가에 힘을 준 채로 입을 꾹 다무는 습관이 있다면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밤에 주무실 때 옆으로 자서 얼굴이 눌린다던가 턱을 괴는 습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도 빨대를 자주 사용한다던가 흡연을 할 때에도 입가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제가 자주 하는 습관인데요. 앞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그런데 이미 생겨버린 입가주름은 홈케어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홈케어 방법으로 이미 생겨버린 입가주름을 개선하긴 사실상은 어려워요. 하지만 입가주름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어요. 입가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안면 근육 운동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얼굴의 근육 중 중안면부 근육은 주로 올림근이라고 해서 얼굴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입술 기준으로 입술 아래의 근육들은 내림근이라고 해서 주로 입술을 당겨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입가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의 힘을 좀 빼고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을 강화해야 주름도 덜 생기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얼굴 리프팅 운동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준비한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시작해주세요. 입을 아주 살짝 벌린 상태에서 앞니 뒤 입천장에 혀를 갖다 댑니다. 은 발음할 때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웃는 얼굴처럼 입꼬리를 들어 올리면 중안면부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 어금니를 깨물면 안 되고 하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중안면부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셔야 해요. 뭔가 피부가 위로 업되는 느낌이 들어요. 얼굴형 스쿼트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오래 하려면 힘들어서 10초부터 시작해 1분, 3분, 5분까지 시간을 늘려주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중안면부 근육의 힘이 세지면서 좀 더 웃는 상으로 변하면서 입꼬리도 올라가고 입가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만 매일 하면 입가주름 홈케어는 끝인 거예요? 아니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있죠. 입가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주름, 보습, 탄력감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습 크림을 충분히 자주 발라주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줘야 해요. 또 피부에 좋은 칼슘, 비타민, 단백질, 콜라겐 등 영양 성분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홈케어도 좋지만 하루빨리 주름을 확실하게 없애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주름 전문 관리도 따로 있나요? 네, 홈케어를 해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의학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킨 부스터인데요. 스킨 부스터는 피부에 들어가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물질이 잘 쌓일 수 있도록 유도해서 피부 탄력을 증진하고 건조함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레디어스를 추천해드려요.
오, 레디어스요? 그러고 보니까 인스타에서 레디어스가 대세다, 유행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다들 레디어스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게 대체 뭔가요? 레디어스는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콜라겐 부스터예요. 피부 속 증심을 지탱해주는 부분을 개선해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주름도 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 20년 이상 가까이 임상 경험이 축적돼 있고요. 전 세계 80여 국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시술입니다. 20년 이상 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신뢰도가 확 쌓이네요. 근데 레디어스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길래 피부 속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디어스는 30%의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성분과 70%의 칼슘 입자의 성분을 극대화하는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칼슘 성분은 이미 우리 몸에 있는 성분으로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해 줍니다. 또 인체에 존재하는 미네랄이라 이물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시술 후에는 체내에서 몇 달에 걸쳐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시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레디어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레디어스는 피부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레디어스는 콜라겐을 증가시켜 피부결을 좋게 만들고 재생시켜요. 우리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CM이라는 세포의 기질이 중요한데요. 레디어스는 세포의 기질에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을 생성해서 피부의 탄력과 수분감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혈관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름이 개선되고 피부 재생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레디어스를 맞으면 피부결도 좋아지고 잔주름도 없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 외에도 모공 축소, 자연스러운 볼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스컬트라도 콜라겐을 만들고 볼륨이 생기는 시술로 알고 있는데 스컬트라랑 레디어스랑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컬트라는 레디어스와 성분이 다르고 그 목적과 작용 또한 차이가 있어요. 스컬트라는 입자가 불균형한 결정형 구조고 레디어스는 표면이 동글동글한 구형 구조라서 좀 더 자연스러운 볼륨이 나타납니다. 스컬트라는 쉽게 말하면 볼륨 증대의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즉 안면부 위주인데 옆볼, 앞볼, 팔자, 중안부의 지방 감소로 꺼진 부위에 좋습니다. 그리고 일형 콜라겐 볼륨 형성에 유리합니다. 반면 레디어스는 입가, 손등, 목주름, 복부, 쇄골 등 안면부 외에도 폭넓은 부위가 가능해요. 탄력이 감소한 부위에 하는데요. 사실상 전신의 시술이 가능한 셈입니다. 볼륨 증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지만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결을 증진시켜줍니다. 레디어스는 1형과 3형 콜라겐과 기타 세포의 기질을 형성해서 자연스러운 피부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볼륨 증대가 너무 필요한 부위에는 스컬트라를 맞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주름과 탄력 개선, 피결 증진을 위해서 레디어스를 받으면 좋은 거네요. 맞아요. 특히 입가 주변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하면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예요. 자연스러운 볼륨 증가와 주름, 탄력 개선을 원하신다면 레디어스를 통해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매일 맞고 싶은데 그건 안 되겠죠? 레디어스 시술은 한두 달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시술을 받으면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지 시술을 받으시면 더 오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오늘 원장님 덕분에 입가주름 개선 방법부터 레디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알게 돼서 정말 유익했어요. 관리의 시작은 작은 습관부터니까 오늘 알려준 홈케어 팁을 꼭 실천해 보시고요. 홈케어와 더불어 시술을 함께 병행해 주신다면 입가주름은 나아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See you soon! 다음 영상으로 곧 만나요.